안녕하세요. 먼 길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주에서 오셨고, 저는 뭐 남양주에서 내려왔고, 부산, 전주, 광주 다 이렇게 먼 데서 올라오셨는데요. 아마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 될지 궁금하시고 많이 그럴 거예요. 저 역시 그래요. 근데 워낙 현장 경험 많으시고 또 우리가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가 무엇인가부터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 전문가들에서 뭔가 딱 꼭지점으로 내가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고급 스킬을 좀 배워보자 우리가 좀 모인 거니까 이 강의가 또 이런 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또 요청사항을 좀 저한테 주시고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빡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꼭 다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는 그리고 이 여름에 또 비용도 투자하시고 시간도 투자하셨는데 꼭 기대 이상으로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강사 소개는 제가 수차했는데요. 여기 써져 있도록 성함 박병준 씨인데 멍멍이 삼촌 유튜브를 운영하시고요. 직접 본인께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만들고 꼭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박수로 써보실게요. 자, 박수 치 반갑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개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키운 게 한 20년 됩니다. 개를 만진 지는 30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 파리는 원로들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30년간 개를 만져갖고 그냥 키운 게 아니고 현장에서 원로들하고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전문 브리드들하고 접촉한 게 30년 전부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작한 게 20년 전부터고요. 요즘에 개통령 하잖아요. 원조 개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 것 같아요? 편하게 할게요. 소통한테. 원조 개통령 누구다? 원조 개통령이 우리가 이윤종 소장이 원조 개통령이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온라인이 처음 만들어지고부터 개통령이 제가 개통령이었어요. 대한민국에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가장 큰 카페를 했어요. 지금 강사무가 크잖아요. 그때는 강사무도 없었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대한민국의 최고 컸고 유일한 카페였어요. 다른 카페들은 1000명만 돼도 그냥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18,000명 2000년도에 그 동생도 그때 하는 거니까 그때 애견학과도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애견학과가 생기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는 하는데 교수님들은 들어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축사과 교수님들이니까 수의사들이고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들이 레포트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써주죠. 논문처럼. 그럼 제출하고 해서 많은 대학교 학생들도 위탁 교육됐고요. 여름이면 한 달 동안 숙식하면서 교육을 했고요. 현장에서. 계속 쭉 상담도 해왔습니다. 가정연대 상담도 해왔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개하고 가장 교감을 잘하는 사람 하면 저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태클을 걸 사람이 꼭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 동물 전문가 넘버원 멍멍이 삼촌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판이 시끄러워요. 그런 거 적으면 난리가 납니다. 왜 네가 최고냐 이렇게. 근데 아무도 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오랫동안 하고 저만큼 전문적으로 하고 저만큼 교육을 해온 사람이 없거든요. 오늘 만났는데 사실 제가 좀 약을 먹고 잠을 못 자고 온 상태라서 약간 이렇게 멍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하면 제가 탁탁 던지면 제가 15분만 이야기해도 기절할 당시에도 대화를 던져주면 질문하면 바로 깨어났거든요.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 형식으로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하러 다녀보면 처음에 딱딱합니다. 2시간 강의, 3시간 강의 하면 20분, 1시간 딱딱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끝이 안 나요. 8시 끝나야 되는데 끝났는데 9시, 10시까지 계속 물어보고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할 거는요. 핸들링하고 산책 전문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산책 전문가니까 전화가 많이 와요. 우리가 행동교정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산책에서 행동교정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교정을 하려니까 행동교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막 싸움을 즐긴다. 싸움 어떻게 아무리 때려도 안 돼요. 그럼 더 싸워도 안 돼요 이게. 근데 얘가 뭐 취미생활이 생겼어요. 복싱을 배웠다. 아니면 전혀 다른 거 낚시를 즐긴다. 싸움 안 하는 거예요. 걔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걸 걔는. 맞았죠. 그럼 안 하겠죠. 너무 세게 맞아 충격적이라서. 그럼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개 전문가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게 뭐였냐면요. 한 번 문 개는 또 문다. 2년 안에 3년 안에 꼭 문다. 근데 맞거든요.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 말을 잘 듣죠. 복종하죠. 근데 그게 복종이 아니에요. 보면 맞아서 쇼크를 받아서 그냥 이렇게 쭈락하 있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런데 뒷모습을 보일 때 언제 한번 그게 풀리면 우리는 하돌이라거든요. 그걸 안 좋은 말인데 일본 말이 하돌이라고 현장에서 많이 써요.
하도리가 풀려버려요, 사람한테. 그럼 뒷모습 볼 때 공격을 해버린다고요. 근데 트라우마를 안 만들면, 때리지 않고 교육하면 걔가 트라우마가 없어요. 절대 다시 물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그러잖아요. 폭력적인 가정에서 큰 애들은 절대 자기는 폭력을 안 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혼하면 또 폭력이 반복되거든요. 부모한테 맞았던 게 반복이 돼요. 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원래는 뭐 하던 사람이냐? 저는 중국 어문학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어린이 체육교사를 했고요. 어린이집 운영을 했습니다. 애들 교육을 쭉 해왔어요. 그러면서 개교육을 하니까 이게 애 교육이나 사람 교육이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 유튜브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유명한 훈련사가 사람하고 개는 다르다. 언제는 개가 사람보다 더 위에 놓고 이렇게 칭송을 하더니 지금은 애 놓고 나니까 이제 자기 애만 기준한 것처럼 개하고 사람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럼 요즘 또 개를 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왜? 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떠드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저희가 케어센터도 운영하거든요. 제가 애견 카페도 되게 많이 운영을 했고 학교 강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사고가 나서 이제 모든 걸 멈췄는데 진짜 마음 아픈 게 90%, 98% 손님들이 누구냐면요. 그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라고 하잖아요. 거기 빠져있으니까 그걸 안 보여요. 내가 맹목적인 추정을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걔가 그걸 몰라요. 누구 때문이다. 교육이 잘못됐다는 몰라요. 그냥 내 개가 잘못하고 있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어때요? 계속 보도 말아서 오냐오냐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에 갔어요. 물건을 삽니다. 로봇 사고 싶고 총 사고 싶어요. 안 된다고 하면 애가 어떻게 해요? 저도 해봤거든요. 어릴 때. 저 외동아들이라서 문유 동남이라서 저도 해봤어요. 제가 그냥 깜빡에 딱 앉아서 그냥 울 준비만 하면 엄마가 사줘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걔도 마찬가지거든요. 때를 쓴다고요. 알죠, 그거를. 무조건 보듬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나왔고 왜 이슈가 됐느냐 생각해보면 와, 좋은 교육이 때마침 잘 나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교육이라는 거는 막 때리고 학대하고 목줄로 쪼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해도 되더라 이거죠. 안 해도 되는 교육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안 하고 됐냐 이거죠. 말은 좋아요. 안 해도 되는 교육. 근데 안 하고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저희 케어센터에 찾아오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교육을 해왔거든요. 안 때리고 하는 교육을 계속 해왔다고요. 문제가 없었고, 여태까지. 이게 교감 능력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교감적 서열이라는 건 제가 2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야 돼요. 그동안 해왔지만 정의를 되는 게 20년 전에 교감적 서열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없죠, 교감적 서열? 제가 처음 만들었으니까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많이 교감적 서열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그렇게 막 되게 남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큰 일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교감적 서열이란 뭐냐면 관심, 이해, 배려예요. 그 관심은 뭐냐? 관찰입니다. 우리가 개를 20년, 30년 만졌어도요. 개를 모르면 관심이 없고 관찰력이 떨어지면 개를 몰라요. 자기가 아픈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일반인도 관찰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 자기 개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오늘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전부 다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죠. 아는 데까지. 그러면 이해는 뭐냐? 이 경험에서 나와요. 이해는. 내가 어떤 경험을 했어야 이 증상이 뭔지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왜 애가 우울증에 빠져 있는지, 왜 애가 밥을 안 먹는지 그 경험에서 아는 거죠. 이게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려라는 건 교감교육이에요. 근데 교육을 시켜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어릴 때는 어떻게 크냐면요. 연령대가 뭐 저보다 많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우나를 가죠. 목욕탕을 가잖아요. 그럼 수영장이 제일 긴 데를 갔어요. 왜냐면 부산 시내에도 수영장이 2개밖에 없었거든요. 혹시 보면 선지국 그 시에서 운영하는 잠시만 끊고 갈게요. 또 오셔가지고 예, 앞쪽으로 오세요. 지금 목욕탕을 갈 때 제가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초등학교 때요. 수영장이 제일 큰 데가 찬물 냉탕이 제일 큰데 부산에도 수영장이 2개밖에 없었으니까 능수장 마시노 영화 보셨죠? 저희 보면 남천동 산다 이러잖아요. 밥 먹고 사우나 가고 다 했어 하잖아요. 그 동네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만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냉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냉탕에 가서 수영하면 물 튀고 난리 나잖아요. 공중의식이 없었죠. 근데 물 튀었다고 누가 머쓱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난리가 나죠. 내 자식 웅변 학원 보내고 키우고 있는데 왜 기를 죽이냐 이거죠. 기를 살리고 앞에 가서 말도 잘하는 사람 크게 성공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근데 지금 걔들 어떻게 해요? 안 웃는다고요. 노즈워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노즈워크.
네. 노즈워크 꼭 시켜줘야 되거든요. 노즈워크는 왜 시키는 거예요, 그게? 두뇌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아, 왜 시키는 겁니까? 노즈워크는 혹시 왜 시키라고 생각하시죠? 애들이 심심할 거. 필요하고 왜 시키라고 생각하시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노즈워크 시키는 건 아시죠? 뭐 텔레비에서 어느 날부터 노즈워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중요한 거 같죠? 노즈워크를 왜 시키는지 아세요? 거의 지능 개발 아닐까요? 지능 개발이요. 왜 시킨다고 생각해요? 과제 로비죠. 노리 왜 시킨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노즈워크는 시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 번씩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짧게 이야기해도 길게 이야기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네. 이쪽부터 갈까요? 이쪽부터 한번 물어보니까. 당연히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당연히 좋을 것 같다. 심심풀이도 될 것 같고. 예.